좀 궁금한 게 1년 동안은 에스프레소 머신 없이 이제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원래 이 카페를 운영하시기 전에 홈카페를 먼저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부딪혀보자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진공 포장을 해서 이제 냉동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커피를 내리는 거 말고는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홈카페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영업적으로 들어가면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게 있었거든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켈브 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김기호라고 합니다. 켈브 커피가 네. 제가 듣기로는 어떠한 단어들이 이렇게 조합된 단어라고 들었는데 그 뜻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켈브는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단어에서 가지고 왔고요. 네.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좀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긴 하는데 보통 이제 기준이 다른 것들을 이제 맞춰가는 과정을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진 보정에서 그 단어를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요. 사진 보정에서 이제 색깔이 좀 틀어져 있는 색들을 하나의 같은 색으로 이제 맞추는 과정을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커피 쪽에서는 이제 커핑을 할 때 이 맛으로 이제 기준을 정하자라고 네. 할 때도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는 좀 취향이라는 이런 거를 대입을 해가지고 제가 운영하는 이런 제 취향이랑 손님들의 취향이랑 같이 맞춰가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켈브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운영하신 지가 이제 1년 반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면 1년 반 정도 지내오시면서 처음에 이제 의도하신 바대로 네.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랑 손님분들이 좋아하시는 취향이랑 좀 이렇게 조금 공통적으로 잘 맞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뭔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제 취향을 전해드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손님들의 취향이 저한테 스며들어서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바뀌어갈 수 있는 이런 느낌을 원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픈하고 처음에는 약간 제 취향을 좀 더 전달하는 쪽으로 많이 의도가 됐었는데 네. 요즘은 꼭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도 손님들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그것들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하는 편이라서 조금 더 그렇게 맞춰가고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커피로 놓고 보면은 저는 좀 산미 있는 커피들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 기존에 처음 잡았던 컨셉도 좀 드립커피면서 이제 산미 있는 위주의 커피들을 많이 가지고 왔었는데 아무래도 좀 고소한 느낌을 원하시는 손님들도 많이 계셔서 좀 더 다크 로스팅된 커피들을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입을 하면서 아메리카노나 라떼 같은 것도 계속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머신 자체가 없으셨던 거죠? 네, 머신 없이 1년 정도 운영하고 이제 올해 1월부터 이제 머신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1년 기념으로 좀 에스프레소 머신을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좀 궁금한 게 1년 동안은 에스프레소 머신 없이 이제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네. 좀 어떠셨나요? 뭔가 힘드셨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들어오셔서 커피가 아메리카노가 없어요? 라떼가 없어요? 하시면서 나가시는 분들도 좀 계시기도 했고 아무래도 드립커피는 내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좀 오래 기다리시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죠. 급하신 분들은 빨리 이제 네. 받아서 가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한 번에 2잔, 3잔 정도밖에 추출을 못 하다 보니까 한 번에 5잔, 6잔이 밀려버리면은 마지막 커피를 내릴 때는 이미 한 10분이나 1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다리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어요. 그럼 그 아쉬웠던 부분을 이제 조금 채우신 거네요. 네. 이제 아메리카노도 사실 다른 가게들처럼 빨리빨리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드립커피보다는 빨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테이크아웃 손님이 왔을 때도 덜 미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좀 선택하시는 부분들이 좀 넓어진 거네요. 상황들이. 네, 맞아요. 전에 이제 듣기로는 원래 이 카페를 운영하시기 전에 홈카페를 먼저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근데 홈카페를 하게 된 거는 원래도 커피 쪽에서 일을 했다기보다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고 그러다 이제 다른 가게에서 드립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게 됐거든요. 친구가 이제 이런 걸 하는데 같이 배우면 어떻겠냐 해서 3명이서 같이 배웠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3명 중에서 제일 못 내렸던 편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제일 꾸준히 커피를 내려 마셨던 사람이 이제 제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내려 마시다 보니까 커피가 되게 재밌어졌어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뭐 스타벅스를 갔을 때 쓰게 먹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 그렇게 드립커피를 체험하고 나서 커피에도 이런 맛이 나는구나를 좀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새로운 원두들을 계속 구매를 하면서 마셔보게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커피에서는 새로운 맛이 나니까 이제 재밌어진 거죠. 아이스크림처럼 새로운 맛들을 계속 체험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마시게 됐더라고요. 집에서요? 네, 집에서. 어쨌든 오랫동안 집에서 혼자 커피를 드시다가 이렇게 매장을 차려야겠다라고 갑자기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갑자기는 아니고요. 커피를 계속 좋아하고 이제 카페 투어를 다니다가 이제 친구의 제안으로 카페를 차릴 기획을 하게 됐었거든요. 부동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건물 사정으로 인해서 결국에 못하게 돼가지고 그 기획은 끝이 나게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장래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됐죠. 그냥 취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커피 쪽에서 일을 할지를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미 카페를 시작을 못했지만은 이렇게 차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래도 긴 시간 하게 됐으니까 커피를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너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취업을 하게 돼도 거기서 돈을 모아서 결국에는 나는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미 좀 쌓아져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험적인 측면에서 카페에서 일을 하는 게 좀 경력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그럼 카페에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카페 취업을 조금 이제 두드리게 됐는데 아무래도 나이도 조금 있던 편이었고 스페셜티 카페에서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르바이트를 좀 하다가 되게 막연한 생각이긴 한데 내 거를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왜냐면은 그때 이제 딱 카페를 계속 지원을 하던 시기랑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기 시작을 했었던 때가 약간은 이제 시기적으로 좀 겹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남 아래서 일을 못할 바에는 그냥 내 거를 빨리 시작해보자, 부딪혀보자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막상 부딪혀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치였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초창기에 생각했던 거는 드립커피만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스페셜티를 좋아하고 드립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곤 해도 커피 시장 자체에서 보면은 조금 소수의 취향이긴 하거든요. 이게 사실 나와서 커피를 사 먹는 거랑 커피를 좋아하는 거랑은 조금 더 다른 문제. 약간은 간과했던 게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사 먹는 것보다는 자기가 내려먹는 분들이 생각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셔보셨던 분들은 항상 원두도 파시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원두를 판매할 수 없었던 게 약간 아쉽기는 했죠. 어떻게 보면 로스팅을 직접 하셨으면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네네. 나중에도 로스팅 생각 있으세요? 나중은 있긴 하지만 제 가게 정보에 적어놓은 게 하나가 다양한 로스터리의 커피를 소개합니다 거든요. 근데 이 정체성을 좀 더 길게 가져가고 싶기는 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매장에서 판매하시는 원두들은 정말 다양한 로스터리 카페의 원두를 좀 쓰고 계신 거잖아요. 네, 최소 3곳에서 4곳 정도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누가 들어도 유명한 로스터리보다는 그래도 좀 작지만 알찬 로스터리들이 국내에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로스터리의 커피들을 주로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그 카페를 이렇게 좀 알아보시는 그런 기준이 있으실까요? 일단 커피 맛이 좋으면 좋고요. 제가 직접 먹어보고 구매하는 곳도 있고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 입소문이 많이 탄 가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좀 얻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계속 매장을 방문해서 커피 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입소문이나 후기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다가 관심이 가는 곳이 생기면
거기서 구매를 하고 저도 소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한 곳의 원두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맛을 내는 세팅할 때 이게 잡는 게 좀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예전에는 유튜버에서도 봤었던 내용인데 네. 그 커피의 맛은 거기서 제공해주는 레시피가 제일 맛있다라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내용이라서 처음에는 원두마다 그 로스터리에서 제공하는 레시피로 다 추출을 했었어요. 아, 초반에는요? 네. 근데 이게 워낙 다양한 로스터리들의 커피들이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네. 한 잔 한 잔 내릴 때는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네. 근데 두 잔, 세 잔 내릴 때 다른 레시피를 적용하면은 이게 시간이 꼬이더라고요. 그런 타이밍을 놓치던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100%의 맛을 이끌어내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노트들이 뜰 만큼 정도의 추출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좀 더 간소화하고 통일화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로스터리에 맞는 그 레시피대로 했다면 지금 사장님만의 레시피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조금 네. 기준점을 두고서 조금씩 맞춰가신다는 말씀인 거죠. 근데 여기서 변수는 사실 물온도 정도만 고쳐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추출을 했는데 추출력이 너무 약하다 싶으면 그냥 물온도를 조금 더 올려주고 아니면 이게 너무 추출이 세다 싶으면 물온도를 살짝 낮춰주고 있거든요. 근데 분쇄도도 조금씩은 조절해 주는데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두들을 어떨 때는 조금 이제 저렴한 원두를 구비할 수도 있고 또 비싼 원두를 구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게 거의 그 컨디션에 맞게 소비가 되면 좋을 텐데 가끔씩은 좀 더딜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좀 보관을 그래서 예전에 너무 원두 버리는 것들이 아까워가지고 요즘은 이제 진공 포장을 해서 이제 냉동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요즘 많이 화두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저도 되게 흥미로워가지고 도입을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퀄리티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네. 소분을 해야 되는 귀찮음만 버리면은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맛 퀄리티 유지가 좀 얼마 정도 좀 가나요? 근데 제가 이게 도입을 한 지는 많이는 안 돼서 네. 지금 최장 기간이 한 4달 정도 된 원두를 내려봤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퀄리티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오. 근데 이거를 다른 커뮤니티에서 읽어봤었는데 네. 1년이 넘어도 상태 유지가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네. 아마 1년 넘어도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이 조금 원두 사용량이 적은 곳이면은 약간 냉동 보관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달 내에 최대한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적은 양을 사용하기에는 금방 소진이 되는 경우에 좀 아쉽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나는 좀 더 많은 손님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주 소량만 사서 금방 품절되기보다는 많이 사놓고 그냥 다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면은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판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이 없었더라면 아, 이거 빨리 소진돼야 되는데 라고 좀 불안하거나 좀 조바심이 들 텐데. 네, 그러면 아예 비싼 원두는 살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커피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시지 않으면은 이렇게 비싼 커피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로 왔는데 커피가 10,000원짜리래, 커피가 15,000원짜리래, 약간 이런 어떤 분들은 이걸 누가 먹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10,000원짜리 커피 한번 맛 좀 보자 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셔보면은 와 진짜 비싼 값 하네요 라는 이야기들을 듣는 경우도 있고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았으면 싶은 원두들이다 보니까 무리해서라도 한 번씩은 맛보는 것 같아요. 아, 역시 비싼 값 사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어떠셨어요? 사실 기분은 좋기는 해요. 그냥 내가 이런 커피를 제공했을 때 그 돈이 아깝지가 않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뿌듯하기도 하고 음식 쪽이나 커피 쪽이나 비싼 게 맛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냥 알아주셨으면은 그냥 그 자체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도 이런 경험을 함으로써 다른 곳에서 그런 좋은 원두들을 맞닥뜨렸을 때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드셔보실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조금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거든요.
사실 커피를 단순히 마시는 걸 좋아했는데 집에서 되게 좋은 커피를 마셨을 때 약간 이런 커피도 있는데 어디서 자랑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막 맛을 잘 표현하고 이런 건 아니라서 어디다가 글을 적기에는 조금 어려웠었는데 한 잔 한 모금이라도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맛있어하는 거를 공감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저는 약간 그런 공감을 원해서 가게를 차렸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카페를 1년 반 정도 운영하시면서 조금 기억에 남는 순간 있으셨어요? 뭐 보람이 있었다든가 좀 어렵긴 하지만 내가 그래도 창업을 하기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제가 카페 일을 전문적으로 커피를 다루지 않고 창업을 했었던 터라서 저같이 고민을 하시고 놀러 와주신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됐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 자기도 자신감을 좀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한두 번 정도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후기들을 좀 적어주실 때마다 내가 그래도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 드리고 있구나 라는 게 조금 많이 인상이 남았죠. 그렇다면 반대로 운영하시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커피를 내리는 거 말고는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래도 가게가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를 많이 모르고 있었던 것도 있고 커피를 제외한 메뉴를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웠고, 모든 운영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혼자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몰랐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네, 이거는 저렇게 해야 되네를 이제 하다 보면서 느끼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우왕좌왕한 것들도 많았고,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싶은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가게를 운영할 때 세금 문제가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내야 될 세금들이 많고 신고를 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홈카페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영업적으로 들어가면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한다기보다는 검색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이거를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해외에서 직구를 한 재료들을 매장에서는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거를 만약에 사용하려면은 검역을 다 거쳐야 되고 허가가 나와야 매장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해외 다양한 것들을 사보고 싶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들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비슷한 사례로 홈카페를 하시다가 매장을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조언을 많이 구하러 오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만약에 카페 매장을 차리신다면 이 부분만큼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창업을 고민하고 있으시는 분들은 내가 난 이런 거를 제공해